지리산 깊숙한 곳, 고요한 산중 오두막에 눈보라가 몰아쳤다. 김민서는 생후 3달 된 딸 하은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남편 박준호는 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추위를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들은 도시의 소음을 피해 이곳에 정착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도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외딴 곳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발전기 상태를 확인하고 올게. 준호가 두꺼운 파카를 입으며 말했다. 조심해요. 오늘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민서가 하은이를 포대기로 더 꽁꽁 싸매며 대답했다. 준호가 문고리에 손을 댔을 때 갑자기 숲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이 산에서 나고 자란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런 고요함은 단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을. 맹수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었다. 여보. 준호가 속삭였다. 뭔가 들려? 민서가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렸지만 곧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늑대도 아니고 멧돼지도 아닌 훨씬 큰 무언가의 소리였다. 쿵쿵 오두막 벽을 두드리는 강력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은이가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깨지는 않았다. 또 다른 두드림이 이어졌고 이번엔 깊은 숨소리가 함께 들렸다. 곰이야. 준호가 벽에 걸린 사냥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서가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다. 눈보라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뒷다리로 서서 앞발로 벽을 짚고 있는 어미곰이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어미곰 옆에는 2마리의 새끼곰이 바람을 피해 웅크리고 있었다. 준호 오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어미곰이랑 새끼들이에요. 준호가 창가로 와서 밖을 내다봤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또 다른 곰이 나타났다. 첫 번째보다는 작지만 역시 어미곰이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새끼 1마리를 데리고 있었다. 2 어미곰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새끼들을 보호하며 조용히 앉아서 오두막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어미는 다친 새끼를 부드럽게 핥아주며 다른 새끼들 옆에 앉히려 했다. 뭘 원하는 걸까? 민서가 준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다. 그때 하은이가 깨어나 큰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오두막 전체에 울려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큰 어미곰이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더니 하은이의 울음소리를 따라하듯 부드럽고 낮은 소리를 냈다. 민서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뭔가 더 절실한 이유로 이곳에 온 것이었다. 준호 오빠, 저들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야, 저들은 야생동물이야. 곰이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준호가 창틀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민서가 하은이를 달래러 가자 아기의 울음이 점점 잠잠해졌다. 그러자 밖에서 다시 그 부드러운 곰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봐요. 민서가 속삭였다. 하은이한테 대답하고 있어요. 준호도 이상함을 느꼈다. 평생 이 산에서 살면서도 이런 곰의 행동은 본 적이 없었다. 곰들은 여전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봐요. 민서가 말했다.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준호가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곰들의 검은 털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다친 새끼는 상처난 발을 들고 서 있으려 애쓰고 있었고 어미는 계속해서 상처를 핥아주고 있었다. 새끼가 다쳤어. 민서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저렇게 말랐네. 지금쯤 겨울잠을 자야 할 시기인데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탕!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곰들이 몸을 움츠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어미들이 새끼들을 감싸 안으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불법 사냥꾼들이야. 준호가 어둡게 말했다. 사냥철이 끝난 지 벌써 몇 주가 됐는데. 민서의 마음이 아팠다. 하은이를 바라보고 다시 도움을 구하는 곰들을 봤다. 저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뭘 하자는 거야? 곰 4마리를 우리 집에 들이자는 건 아니지? 집은 아니지만 창고가 있잖아요. 단열도 잘 되어 있고 도구 몇 개만 있으니까 복설이 지날 때까지만요. 또 다른 총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려왔다. 이번엔 더 큰 어미곰이 일어서서 소리가 난 방향을 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리고는 오두막을 향해 다가와서 놀라운 행동을 했다. 어미곰이 새끼 1마리를 코로 밀어서 문 앞으로 보냈다. 새끼는 눈 속에서 비틀거리며 문에 바짝 붙었었다.
그리고 어미는 고개를 숙여 거의 애원하듯 민서가 서 있는 창문을 똑바로 바라봤다. 준호가 긴 침묵 끝에 한숨을 쉬었다. 창고 뒤쪽에 별도 출입구가 있어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도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거야. 민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너랑 하은이는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돼. 뭔가 잘못되면 산림청에 신고하고 뒷문으로 피해. 준호가 가장 두꺼운 장갑을 끼고 손전등을 들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곰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계속 내리는 눈에 몸이 덮여가고 있었다. 다친 새끼는 어미 옆에서 고통스럽게 웅크리고 있었다. 밖으로 나간 준호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벽을 따라 걸었다. 푸치가 깊은 눈을 밟으며 바스락거렸고 얼음장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모퉁이를 돌아 곰들과 마주쳤을 때 그의 온몸에 원시적 공포가 엄습했다. 큰 어미곰이 즉시 그를 알아챘다. 약간 일어서며 코를 벌름거리며 그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어둡고 조심스러운 눈이 준호를 응시했다. 괜찮아. 준호가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 중얼거렸다. 놀랍게도 어미곰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작은 어미는 다친 새끼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같은 강도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이쪽으로 와. 그가 조용히 말하며 뒤쪽을 가리켰다. 큰 어미가 그를 바라보다가 새끼들을 쳐다봤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코로 새끼들을 부드럽게 밀며 움직이도록 했다. 다친 새끼가 일어나려 했지만 신음을 내며 다시 넘어졌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준호가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속삭였다. 멀지 않아. 놀랍게도 곰들이 그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빠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게 천천히 눈 위를 걸으며 어미들이 새끼들을 가운데 두고 이동했다. 창문에서 지켜보던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은이를 꽉 안으며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봤다. 준호가 4마리의 곰을 마치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었다. 준호가 창고에 도착해 열쇠를 찾았다. 손가락이 얼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문을 열고 옆으로 비켜서며 안을 가리켰다. 큰 어미가 먼저 다가와 공기 냄새를 맡고 머리를 창고 안에 넣어 공간을 살펴봤다. 잠시 후 새끼들이 뒤따라 들어갔다. 작은 어미는 망설이며 안을 들여다보다가 다친 새끼를 봤다. 괜찮아? 준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여기서 안전할 거야. 마침내 작은 어미도 새끼와 함께 들어갔다. 모두가 안전하게 들어가자 준호는 문을 살짝 닫되 갇힌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금 열어두었다. 민서가 하은이를 요람에 눕히고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다. 오래된 담요들, 물통, 가을에 모아둔 마른 나무가지들. 이 곰들이 그들을 믿고 피난처를 받아들였다면 최소한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었다. 뭘 하는 거야? 준호가 집에 들어오며 물었다. 새끼가 다쳤어요. 민서가 작은 구급상자를 들며 설명했다. 전에 야생동물 재활의를 했을 때 여러 동물들을 치료해봤어요. 곰은 다르다고. 민서야. 너구리나 사슴이 아니야. 포식자라고. 저들은 어미들이에요. 준호 오빠. 우리와 똑같아요. 또 다른 총소리가 숲에서 울려 퍼졌고 이번엔 훨씬 가까웠다. 하은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민서가 달래려 안아 올렸다. 사냥꾼들이 가까워지고 있어. 준호가 심각하게 말했다. 그럼 더욱 저들을 보호해야 해요. 이번엔 준호가 반대하지 않았다. 민서가 따뜻하게 옷을 입고 하은이를 가슴에 안전하게 묶어 파카 안에 넣었다. 아기는 엄마의 심장박동에 진정되는 것 같았다. 창고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곰들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어미들은 계속 입구를 지키며 새끼들이 가운데서 따뜻하게 몸을 붙이고 있었다. 가장 작은 새끼는 다친 발을 핥고 있었다. 내 뒤에 있어. 준호가 들어가기 전에 속삭였다. 큰 어미가 깊은 소리를 냈다. 으르렁거림이라기보다는 경고음에 가까웠다. 준호가 멈춰서 손을 들어 위협이 아님을 보여줬다. 민서가 숨을 참고 이 거대한 동물들의 존재감을 느꼈다. 그때 하은이가 작은 하품을 했다. 곰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큰 어미가 어깨를 약간 낮추고 인간 아기를 빤히 바라보며 이전에 들었던 그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저 애가 하은이가 누군지 알아요. 민서가 속삭였다. 제가 엄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민서가 물과 나뭇가지를 곰들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고 담요를 그들 쪽으로 밀어줬다.
어미들이 물건들을 살펴봤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다친 새끼가 다시 신음했다. 민서의 마음이 아팠다. 그 발을 봐야겠어요. 너무 위험해. 하지만 민서는 이미 결심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어미의 눈을 계속 보았다. 괜찮아, 새끼야.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작은 곰이 불안해했지만 으르렁거리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서가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가까이서 보니 새끼의 발은 부어있고 피가 나 있었다. 녹슨 금속 조각, 덫의 일부가 아직 살에 박혀 있었다. 덫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민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겨울잠을 못 자고 있는 거구나. 작은 어미가 다친 새끼를 민서 쪽으로 밀어줬다. 큰 어미와 같은 간청하는 제스처였다. 민서가 곰의 어두운 눈을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서 절망과 신뢰를 동시에 봤다. 야생동물이 자신의 새끼를 인간의 손에 맡기고 있었다. 구급상자 가져다 주세요. 민서가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서가 야생동물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살려 조심스럽게 치료를 시작했다. 새끼가 꿈틀거리며 도망가려 했지만 어미가 큰 발로 붙잡아 주었다. 덫 조각을 제거하고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 민서는 내 쌍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밖에서 사냥꾼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작은 창고 안에서는 종족을 초월한 특별한 신뢰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덫 조각이 제거되자 새끼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민서가 재빨리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누르며 치료했다. 어미는 긴장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거의 다 됐어. 민서가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가벼운 붕대로 감으며 속삭였다. 갑자기 나무 사이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민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냥꾼들이 오고 있어요. 준호가 문틈으로 밖을 살펴봤다.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있어. 내가 가서 얘기해 볼게. 조심해요. 준호가 창고를 나가자 큰 어미가 일어났다. 가슴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진동했다. 괜찮아. 민서가 속삭였다. 하지만 자신을 달래는 건지 곰들을 달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다.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 다른 목소리들이 거칠고 공격적으로 대답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나가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다. 다친 곰을 추적하고 있어요.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다.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마을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땅에선 안 됩니다. 사냥철은 몇 달 전에 끝났어요. 긴장된 침묵이 숲을 지배했다. 마침내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발자국이 당신 집으로 이어져 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서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곰들을 봤는데 다친 새끼까지도 완전히 조용했다. 제 땅에 있는 건 제 아내와 갓난아이뿐입니다.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한밤중에 무장한 사람들이 제 가족 주변에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충돌음이 들렸다. 준호와 사냥꾼들이 눈 속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곰들이 즉시 반응했다. 큰 어미가 문 쪽으로 돌진하려 했지만 민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 민서가 단호하게 속삭였다. 곰이 갑자기 멈췄다. 거대한 몸이 긴장으로 떨고 있었지만 민서와 눈이 마주쳤을 때 같은 보호 본능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봤다. 날 믿어.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싸움이 멈추고 준호가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사냥꾼 중 한 명이 땅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둘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다. 내 땅에서 당장 나가세요. 준호가 명령했다. 쓰러진 사냥꾼이 일어나서 총을 들었지만 준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쏘며 위협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 곰들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당신 책임이다. 이 곰들은 제 땅에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준호가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다. 사냥꾼들이 마침내 떠나자 산림청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며칠 후 산림청 직원들이 곰들을 안전한 보호구역으로 이주시켰다. 다친 새끼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새로운 터전에 정착했다. 봄이 왔을 때 민서는 하은이를 안고 오두막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나무 사이로 나타났다. 큰 어미곰이 이제 훨씬 자란 새끼들과 함께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미곰이 땅에 뭔가를 긁어서 그림을 그렸다. 5개의 작은 원이 큰 원을 둘러싸고 있고 옆에는 오두막 모양이 있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
민서가 하은이에게 속삭였다. 몇 년 후 이 사건은 동물지능연구의 획기적인 사례가 되었다. 대학 연구팀들이 이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했고 곰들의 복잡한 사회구조와 상징적 소통 능력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민서와 준호는 이제 연구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경험은 동물 보호 정책을 바꾸고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다. 하은이는 이제 3살이 되었고 가끔 숲 가장자리에서 곰들을 보면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어미곰도 멀리서 그녀를 알아보는 듯 부드러운 소리로 응답한다. 이어지는 이야기. 어느 겨울 저녁, 민서는 하은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기억해, 하은아. 때로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들이 우리가 듣도록 배우지 않은 목소리일 수 있어. 그리고 가장 깊은 연결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에게 마음을 열 때 생겨나는 거야. 멀리서 어미곰이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가 나무 사이로 울려 퍼졌다. 한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그 소리가 이제는 공유된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자연과 문명,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몇 년이 흘러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리산 곰 연구소는 이미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동물 행동학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지리산 곰 가족의 독특한 사회구조와 인간과의 소통 능력을 연구했다.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민서는 어느 날 오후 관찰대에서 망원경으로 숲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큰 어미곰, 연구팀이 지혜라고 명명한 이 이제 성장한 자식들과 함께 나타났다. 엄마, 지혜 할머니다. 하은이가 흥겁게 소리쳤다. 정말로 지혜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딸들이 각각 새끼를 낳아 3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곰의 행동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도 뭔가 보여주려나? 준호가 카메라를 준비하며 물었다. 과연 지혜는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녀가 젊은 곰들을 이끌고 평소보다 가까운 곳까지 와서 땅의 복잡한 기호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그림이었다. 큰 원 안에 작은 원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 원 사이에는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사람 모양의 간단한 그림 3개가 있었다. 어른들과 아이 하나. 가족 계보도야. 민서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하은이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도 그려놨네. 우리도 지혜 할머니 가족인가 봐.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소의 성공과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부는 곰들을 직접 보려고 보호구역을 침범하기도 했다. 어느 날 민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지혜의 가족 중 한 마리가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배탈이 난 것이었다. 이대로는 안 돼.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곰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연구팀과 산림청이 협력해서 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보호구역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관광은 지정된 관찰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혜가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새끼들을 울타리 근처로 데려와서 땅의 경계선을 그어 보이며 마치 여기까지만 와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았다. 지리산 곰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BBC,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과학 저널들은 이들의 행동을 동물 인지 능력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서와 준호는 유명세보다 곰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매주 정기적으로 지혜의 가족을 만나며 그들의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엄마, 지혜 할머니가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하은이가 어느 날 말했다. 정말로 지혜는 하은이가 있을 때 특별한 행동을 보였다. 다른 때와 달리 더 가까이 와서 하은이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다. 지혜 할머니는 하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게 생각해왔어. 민서가 설명했다. 너도 이 특별한 이야기의 일부니까. 하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지혜는 이미 고령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지혜와 리더십은 여전했다. 이제는 증손자들까지 흰마리가 넘는 대가족을 이끌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지혜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혼자서 오두막 근처까지 와서 땅에 매우 복잡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지도 같은 것이었는데 산의 전체적인 모습과 계절별 이동 경로, 먹이 장소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건 생존 지도야. 민서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후손들을 위한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야. 며칠 후 지혜는 조용히 깊은 잠에 들었다. 그녀의 딸들이 어미의 마지막을 지켰고 연구팀도 멀리서 조용히 추모했다. 지혜가 떠난 후 그녀의 큰딸이 가족의 리더 역할을 맡았다. 연구팀은 그녀를 희망이라고 불렀다. 희망은 어미만큼이나 뛰어난 소통 능력을 보였고 인간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하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장래 희망을 동물행동학자로 정했다. 그녀는 방과 후마다 연구소에 와서 곰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정리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동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은이가 물었다. 너는 이미 하고 있어. 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희망이가 너를 보는 눈빛을 봐.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 정말로 희망은 하은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하은이가 관찰대에 앉아있으면 더 가까이 와서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20년이 흘러 지리산 곰연구소는 동물인지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 중심지가 되었다. 민서가 이끄는 연구팀은 numerous 논문을 발표했고 동물의 지능과 감정, 사회성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특히 곰들이 사용하는 상징체계는 70개가 넘는 기호로 발전했고 각각은 일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인간 이외의 동물에서 발견된 가장 복잡한 상징적 소통체계였다. 하은이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행동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박사 논문 주제는 당연히 지리산 곰들의 문화 전수 과정이었다. 엄마, 희망이의 새끼들이 할머니 지혜의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하은이가 흥분해서 보고했다. 정말로 3세대 곰들이 어미와 할머니로부터 상징체계를 배우고 있었다. 이는 동물계에서 문화적 학습의 명확한 증거였다. 지리산 곰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동물 보호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여러 나라에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동물들의 인지 능력을 인정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국제연합에서는 지리산 선언을 채택해 고등 인지 능력을 보이는 동물들에게 특별한 보호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민서는 이제 국제동물보호기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각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지리산의 곰들과 함께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은 그 겨울밤에 지혜가 우리 문을 두드린 순간부터 시작됐어. 민서가 준호에게 말했다. 그때 네가 문을 열기로 한 결정이 세상을 바꾼 거야. 준호가 대답했다. 현재 하은이는 30대가 되어 어린 딸을 키우고 있다. 그녀는 지리산 곰연구소의 2대 소장이 되어 어머니의 뒤를 이었다. 어느 봄날 하은이는 자신의 딸 서연이에게 그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눈보라치는 밤에 곰 가족이 우리 집에 찾아왔단다.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을 때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곰이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였다. 희망 할머니네 목소리네. 서연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이제 나이가 든 희망이가 4세대 곰들과 함께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인간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희망이 마지막으로 땅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큰 원 안에 작은 원들이 있고 그 옆에 집 모양이 그려진 50년 전 지혜가 처음 그렸던 그 상징이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하은이가 서연이에게 속삭였다. 종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모든 엄마들의 마음은 통하는 거야. 그 순간 희망이 고개를 들어 하은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마치 고마워, 오래된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종족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모든 생명을 하나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그것이었다. 지리산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그 소리가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용기와 자비, 이해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